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순영 씨, 우리 종우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84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자한 눈, 따뜻한 손길, 다정한 미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외로웠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런 분들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 3일 전 시댁 창고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혼인신고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3장. 이름이 다른 3명의 여자. 모두 박종우와 결혼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영 씨, 창고에 왜 들어갔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의 인자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차갑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것을, 저는 4번째 먹잇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상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속았던 여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너무 완벽한 사람. 순영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흰 머리카락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영이 한숨을 내쉬며 빗으로 머리를 넘겼습니다. 에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순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도 안 대던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순영이 블라우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저으며 블라우스를 다시 옷장에 걸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튀어. 순영이 결국 평소처럼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영아, 나 미자야. 오늘 몇 시에 나와? 홍미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2시에 나가려고. 왜? 그 사람 만나는 거지? 종호 씨? 응, 오늘 시어머니 뵈러 가기로 했어. 벌써?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를 봐?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영이 현관 신발장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3달 됐잖아. 3달이 뭐가 길어? 순영아,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종우 씨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미자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보통 남자들이 어머니 만나자고 그렇게 서두르냐? 결혼도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호 씨가 원래 좀 급한 성격이야.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런 거지. 순영아. 미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40년 동안 너 알았잖아. 내가 남편 보내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미자야,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종호 씨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원래 천천히 다가와. 너무 좋은 사람은 의심해봐야 해. 순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끊어, 준비해야 해. 순영이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영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영이
약속 장소인 카페를 향해 걸었습니다. 멀리서 종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여기요. 종우가 환하게 웃으며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종우가 순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카페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영이 종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셔츠, 부드러운 미소. 석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종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도 멋있다 싶어서요. 에이, 순영 씨가 더 예쁜데요. 순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듣다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잘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커피 시킬게요. 순영 씨, 아메리카노 맞죠? 네, 고마워요. 종우가 카운터로 가는 동안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은 의심해봐야 해.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가 걱정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우가 커피를 들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영 씨, 오늘 어머니 만나는 거 긴장돼요? 솔직히 좀 떨려요. 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순영 씨 사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종우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곱상한 분이 우리 아들 만나준다니 고맙다고. 정말요? 네, 진짜요. 어머니가 요즘 매일 순영 씨 얘기만 하세요. 빨리 보고 싶다고. 순영이 긴장이 풀리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올해 84시세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르는 것도 있어요. 종우가 표정을 살짝 어둡게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살아계실 때 예쁜 며느리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순영 씨, 저 욕심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인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종우가 순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영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종우 씨 만나서 좋아요. 고마워요, 순영 씨. 종우가 순영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종우의 차가 시골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순영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농가주택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사시는 동네예요? 네, 제가 서울서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향을 안 떠나시려고 해요. 종우가 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굽은 허리,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머, 왔어? 이 사람이 순영 씨구나. 김말순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순영입니다. 순영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허리 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아들 만나준다니 내가 고맙지. 말순이 순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종우가 사진 보여줬을 때보다 실물이 더 곱네. 그치, 종우야? 그러니까요, 어머니. 종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 들어와. 밥 차려놨어. 배고프지? 말순이 순영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한옥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일을 해? 앉아 있어. 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순영을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순영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없네. 벽에도 장식장에도 가족 사진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집에 가면 자식 사진, 손주 사진이 있기 마련인데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종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먹자. 순영 씨 많이 먹어. 말순이 순영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손이 참 곱네. 고생 안 한 손이야. 아니에요. 저도 살림하면서 많이 거칠어졌어요. 에이, 이 정도면 고운 거야. 우리 종우 복 받았네.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영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종우 씨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 종우? 어렸을 때부터 착했지. 속 안 썩이고. 학교 다닐 때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진? 사진은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아, 그래요? 응, 한 10년 전에 집 고치면서 다 버렸나 봐. 아쉽지. 말순이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순영 씨, 우리 종우랑 언제 결혼할 거야? 나 살아있을 때 봐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또 그 말씀이세요. 종우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빨리 결정해야지. 말순이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영 씨, 우리 종우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종우 씨 좋아해요. 그럼 됐어. 다음 달에 결혼하자. 네. 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달이요? 응, 빠를수록 좋지 않아? 우리 종우도 혼자 오래 살았고 순영 씨도 혼자잖아. 뭘 더 기다려? 말순의 눈빛이 유난히 강렬했습니다. 순영이 대답을 망설이는데 종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순영 씨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시라고요. 아니야, 천천히 하다가 언제 해. 나 84이야, 84. 말순이 순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순영 씨, 날 며느리 삼아줘. 응? 순영이 말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생각해봐.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영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챕터 2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순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영이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다정한 종호, 인자한 시어머니, 맛있는 밥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순영이 휴대폰을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영아. 어떻게 됐어? 응, 다녀왔어. 시어머니 어떠셨어? 순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좋으셨어. 정말 좋으셨는데. 근데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순영이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집에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진? 응. 가족 사진이든 뭐든. 보통 어르신들 집에 가면 자식 사진, 손주 사진 있잖아. 근데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그리고 내가 종호 씨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고 했거든. 응?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다고 하시는데 뭔가 급하게 둘러대는 느낌이었어.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빠르다고 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순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하셨어. 뭐, 다음 달? 미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쳤어? 아니,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해?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빨리 보고 싶다고. 순영아, 정신 차려.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렇지. 다음 달이 말이 돼?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보통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순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영아, 너 외로운 거 알아? 남편 보내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고. 근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알겠어? 응, 알았어. 고마워. 순영이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종호였습니다. 순영 씨,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근처에 있거든요. 네, 우리 집 근처요? 네,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순영 씨 생각이 나서요. 순영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 종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순영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호가 차에서 내려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왜요? 무슨 고민 있어요? 종호가 순영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순영이 고개를 들어 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좀 급하게 말씀하셔서 순영 씨 부담스러우셨죠? 아니요.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순영 씨, 종호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순영 씨 생각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그래요? 네. 근데 어머니가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종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좋은 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영이 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호 씨,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너무 급하면 저도 좀 알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어머니 설득할게요. 종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근처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호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 뭐 드실래요?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요. 그럼 된장찌개요. 저도 된장찌개. 여기요. 된장찌개 2개요. 종호가 주문을 하고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영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 집 문제예요. 순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되게 낡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집을 좀 고치려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종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순영 씨 집도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때 순영 씨 집 팔아서 같이 살 집 구하면 어떨까 해서요. 순영이 종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집을 팔아요? 아, 당장은 아니고요. 결혼 결정되면 그때 얘기하자는 거예요. 종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영 씨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한 집에서 살 거잖아요. 집 두 채 있어 봤자 세금만 나가고 하나 팔아서 좋은 데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순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사는 게 맞고 집 두 채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영 씨? 아, 네. 생각해 볼게요. 순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종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종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살뜰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현주야. 응, 현주야.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아저씨랑 어떻게 돼가? 순영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은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근데 엄마, 응? 혹시 그 아저씨가 돈 얘기 같은 거 해? 순영이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특히 재혼하는 분들한테. 현주야. 순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종호 씨 좋은 사람이야. 괜한 의심하지 마. 알았어, 엄마. 미안해. 현주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응, 알았어. 끊어. 순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현주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순영만 괜찮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하늘처럼 순영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이상한 건가?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챕터 3 창고에서 발견한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영이 다시 종호의 어머니 집을 찾은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종호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순영 씨, 죄송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1시간만 늦을게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금방 갈게요. 순영이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농가주택들, 한적한 시골길,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순영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 찾아요? 아, 안녕하세요. 김말순 어머니 댁 맞죠? 말순이네. 맞아. 할머니가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당신 누구야? 저는 아들 종호 씨 약혼자예요. 약혼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영이 이상한 느낌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가 멈추지 않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영이 멍하니 서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말순이 나왔습니다. 어머, 순영 씨 왔어? 어서 들어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종호는? 잠깐 볼 일이 있대요. 1시간 후에 온다고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있자. 들어와. 말순이 순영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영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순영 씨, 사과 먹어. 올해 사과가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영이 사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옆집 할머니가 저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던데요. 말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옆집? 순남이 말하는 거야? 네, 제가 종호 씨 약혼자라고 했더니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아, 그 할멈 원래 좀 이상해. 신경 쓰지 마. 말순이 웃으며 사과를 순영 앞에 놓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 떨고. 순영 씨, 사과 안 먹어? 아, 네. 먹을게요. 순영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지만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순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순영 씨, 결혼은 생각해 봤어? 네. 지난번에 내가 다음 달에 하자고 했잖아. 생각해 봤어? 순영이 사과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종호 씨 좋아해요. 근데 너무 급하면 좀. 급하긴 뭐가 급해.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 말순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씨, 솔직히 말할게. 나 몸이 안 좋아. 네.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심장이 안 좋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 순영이 놀라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말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종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어머니, 순영 씨, 부탁이야. 빨리 결정해줘. 순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눈물 어린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순영 씨. 말순이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종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영 씨, 죄송해요. 일이 좀 길어져서요. 1시간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랑 잘 계시죠? 네, 걱정 마세요. 순영이 전화를 끊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에 꽃도 피어 있고 텃밭에 채소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무심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밀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안 잠겼네. 순영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웠지만 햇빛이 조금 들어와 안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농기구,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순영이 기침을 하며 상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종이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한 상자만 먼지가 적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열어본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영이 봉투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순영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박종호, 그리고 여자 이름, 이정희. 신고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혼인신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김영숙. 6년 전. 순영이 다른 봉투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날짜. 박종호, 최미경. 8년 전. 3장의 혼인신고서, 3명의 다른 여자. 모두 박종호와 결혼한 기록이었습니다. 순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영이 봉투 안을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산 이전 동의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김영숙, 최미경. 혼인신고서에 있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순영이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 씨? 순영 씨 어디 있어?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영이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창고에 왜 들어갔어? 말순이 순영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의 인자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들여다봤어요. 거기 먼지 많아. 들어가지 마. 네, 죄송해요.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들켰을까요? 서류를 본 것을 알았을까요? 자, 들어와. 밥 다 됐어. 말순이 순영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영이 끌려가면서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에서 세 여자의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이정희, 김영숙, 최미경. 그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영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순영 씨. 순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순영의 머릿속은 온통 창고에서 본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챕터 4 진실을 찾아서. 순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순영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본 서류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장의 혼인신고서, 3명의 여자 이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산 이전 동의서. 순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자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순영이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종호가 여러 번 결혼했을 수도 있고 사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숨겼을까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첫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정희. 4년 전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순영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영이 다시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에 이정희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이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뭐였지? 순영이 메모장을 꺼내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주소는 기억났습니다. 순영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이 눈을 떴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순영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종호였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멈췄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안양에 도착했습니다. 순영이 메모장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주소 아세요? 어디 보자. 슈퍼 주인이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쪽 골목 들어가면 있어요. 빌라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순영이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가 나왔습니다. 순영이 동가 호수를 확인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302호. 순영이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영이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혹시 이정혜 씨 맞으세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찾으세요? 저는 강순영이라고 해요. 박종호 씨, 아세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영이 문을 잡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니,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부탁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자가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순영에게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그 집 창고에서 서류를 봤어요. 혼인신고서랑 재산 이전 서류요.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서류가 아직 있었군요. 정희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정희가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된 거예요? 결혼한다고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다음 달에 하자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4년 전에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다정하고 살뜰하고 이 나이에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참 좋으셨어요.
인자하고 다정하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 종호 씨가 사업한다고 했어요. 같이 잘 살아보자고.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바보같이 믿었어요. 제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어요. 정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이혼당했어요. 사업이 망했다면서 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세상에, 나중에 알았어요.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 정희가 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 사기꾼이에요. 어머니랑 아들이 한패예요. 순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했어요. 경찰에 갔어요. 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사기로 보기 어렵대요. 결혼도 합의 이혼이라서요.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그냥 당한 채로 살고 있어요. 정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가족한테도요. 순영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정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정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할 때는 몰라요.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순영 씨, 정희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처럼 되면 안 돼요. 네, 알아요. 증거 있으면 모아두세요. 혼인신고서, 서류 다 가지고 있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순영 씨, 정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 찾아와줘서 이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거든요. 오늘 처음이에요. 순영이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여자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순영이 정희의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골목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통이었습니다. 모두 종호였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순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호에게 따질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냥 조용히 떠날까요? 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당하면 안 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순영이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챕터 5 조용한 작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영이 미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순영이 복사해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영아, 이게 진짜야? 응. 창고에서 직접 봤어.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미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 씨 말로는 증거가 부족하대. 신고해도 소용없대.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라고? 아니.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뭐? 어떻게? 모레가 결혼식 전날이야. 그날 가서 말할 거야. 다 알고 있다고. 미자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아,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혼자 갈 거야. 왜? 위험해. 순영이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거잖아. 내가 끝내야지. 남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순영아, 걱정 마.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끝내고 올 거야. 미자가 한참을 순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응, 고마워. 순영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자가 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영아, 응? 잘했어. 내가 눈치챈 거 정말 잘한 거야. 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치 못 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내 직감이 널 살린 거야. 순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오후 순영이 종호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순영이에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 순영씨. 어서 와.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왜 왔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들어와. 종우도 안에 있어. 순영이 말순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종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순영 씨, 웬일이에요? 전화도 안 받더니. 바빴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긴장돼요? 저도 긴장돼요. 종우가 순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이 결혼 못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와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순영 씨,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들으세요. 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 3장, 재산 이전 동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순영이 서류를 마루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정혜 씨, 김영숙 씨, 최미경 씨. 순영이 또박또박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분들 다 아시죠? 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창고에서 봤어요. 순영이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하면서 사진 다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네요. 사진이 아니라 이런 서류들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정혜 씨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종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영 씨, 오해예요. 이건 다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요? 순영이 종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우 씨, 저한테 첫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그건 정혜 씨가 다 말해줬어요. 결혼하고 2달 만에 돈 뜯어내고 이혼했다면서요. 종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영 씨, 들어봐요. 정혜 씨가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먼저. 그만해요.
순영이 손을 들어 종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 안 들을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순영이 서류를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요. 순영이 종호와 말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당신들한테 쓰기 싫거든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 우리 얘기 좀 해. 앉아서. 앉을 생각 없어요. 순영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바보인 줄 아셨죠? 외로운 여자라 아무 말이나 하면 믿을 줄 아셨죠? 근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순영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면 그때는 진짜 신고할 거예요. 순영 씨, 종호가 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순영 씨. 제 말 좀. 순영이 종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종호 씨, 저 진짜 좋아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아니었죠. 그게 제일 슬퍼요. 제 마음은 진짜였는데 당신 마음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요. 순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잘 사세요. 아니, 잘 살지 마세요. 저처럼 속은 사람들 생각하면 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순영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마을 어귀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순영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순영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영아. 어떻게 됐어? 끝났어.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순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미자야, 나 해냈어.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자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갈게. 순영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순영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마을이 멀어져 갔습니다. 순영이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이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 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챕터 6도 다른 그림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 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순영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현주였습니다. 엄마, 나야. 응, 현주야. 엄마, 요즘 어때? 많이 힘들어?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진짜? 거짓말 아니지? 진짜야.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현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처음에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난 그냥 좋다고만 했잖아.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현주야. 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이었어. 내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알아챘잖아. 당하기 전에 빠져나왔잖아. 그거면 됐어. 현주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 대단해. 진짜,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운이 좋았지. 아니야. 운이 아니야. 엄마가 용감했던 거야. 순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용감한 거 알았으니까 울지 마. 안 울어. 현주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내려갈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알았어. 순영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종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영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순영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영이 도어락 화면을 보았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차순자라고 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영이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박종호라는 사람 아시죠? 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할 뻔했어요. 이정혜 씨한테 순영 씨 이야기 듣고 찾아왔어요. 순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혜 씨한테 제 이야기 들으셨다고요? 네. 정혜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혹시 박종호라는 사람 만나고 있냐고. 네. 저도 그 사람 만나고 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정희 씨가 경고해줘서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당할 뻔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영 씨 이야기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왜요? 순영 씨가 정희 씨 찾아가서 이야기 안 들었으면 정희 씨도 계속 숨기고만 있었을 거예요. 순영 씨 때문에 정희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순영이 말없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순영 씨가 안 왔으면 평생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라고. 근데 순영 씨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뭐가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조금만 용기 내면 다른 사람은 안 당할 수 있겠다고. 순자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당한 거예요. 순영 씨 덕분이에요.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저를 지켜준 거예요. 순자가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영 씨, 진심으로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 지켰어요. 순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도 못했고, 신고도 못했고, 그냥 조용히 떠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 순영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당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숨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영 앞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정의도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자주 만나요. 정혜 씨도 함께요. 네.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순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챕터 7 함께 걷는 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영이 동네 복지관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고 의자가 동그랗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왔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온대요? 6분이요. 지난번보다 2분 늘었어요. 진짜요? 대단하다.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영이 처음 모임을 만든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와 순자 셋이서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더 있을 거예요. 찾아서 같이 모이면 어떨까요? 순영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순영 씨가 저 찾아왔을 때 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말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동네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모임에 4명이 왔습니다. 2번째 모임에는 5명이 왔습니다. 오늘은 6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영 씨, 안녕하세요. 순자 씨, 어서 와요. 그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60대 초반의 남성, 70대의 할머니, 모두 결혼 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여성이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모임 참석하시려고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순영이 여성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새로운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순영이라고 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결혼 직전에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혼자 앓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경험 있는 분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순영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가 제일 먼저 제 이야기 들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요.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듣기만 하고 싶으면 듣기만 해도 돼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순자예요. 저는 결혼 직전에 다행히 알았어요. 정희 씨가 알려줘서요. 순자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옆에 앉은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당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 떠나고 외로워서 만난 여자한테요. 그 여자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영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줬죠. 그리고 반년 만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피해 보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직금 절반이요. 3천만 원.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했는데 소용없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니까 사기가 아니래요.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영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돈 잃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도 그래요. 70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저도 아들한테 말 못해요. 창피해서. 어머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정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따라가요. 순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믿었나 싶고. 순영이 순덕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외로운 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외로워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순덕이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순영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 왔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김말자라고 해요. 저 일주일 전에 당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사라졌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 다 빼가고. 순영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이 모임 글 봤어요. 오늘 오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서요. 순영이 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복지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였습니다. 엄마, 모임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어땠어? 좋았어.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엄마 대단해. 진짜. 현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대단하긴.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아무나 못해. 순영이 웃었습니다. 현주야, 엄마 요즘 행복해. 진짜? 응. 이상하지? 사기당할 뻔했는데 행복하다니까.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순영이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인생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기분이 이상해. 좋은 이상함이지. 응, 좋은 이상함이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순영이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주야,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지? 응, 토요일에 갈게. 그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응, 기대할게.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순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순영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창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었네. 상처가 시작이 될 수도 있구나. 버스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순영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8 다시 시작하는 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영이 복지관 앞마당에 서서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제1회 중장년 결혼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순영이 현수막을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의가 다가와 순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영 씨, 뭘 그렇게 봐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런 행사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의가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순영 씨가 저 찾아왔을 때 생각나요? 네, 저도 생각나요. 그때 저 많이 울었죠?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가 뛰어왔습니다. 순영 씨, 정희 씨, 사람들 많이 왔어요. 빨리 들어가요. 순영이 복지관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과 노년이었습니다. 순영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영이라고 합니다. 순영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영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정하고 살뜰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결혼 3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 여자를 속였다는 것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순영이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처럼 속은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순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1년 동안 32분이 오셨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32분이요. 생각보다 많죠? 그만큼 이런 피해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순영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멈추세요. 확인하세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 과거를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순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순영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객석이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할 뻔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순영이 정희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요. 순영이 객석을 향해 웃었습니다.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영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영이 복지관 앞마당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요.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떨려 보였는데요? 속으로는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두 분 여기요.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 저 오늘 행사 보면서 생각했어요. 뭐요? 1년 전에 순영 씨 안 만났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 순자가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도 그래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가 저 찾아왔을 때 저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함께 할 사람이 있구나. 순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잘 만난 거죠.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요, 강순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성이 순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2년 전에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순영 씨 이야기 듣고 용기 났어요. 저도 모임 나가도 될까요? 순영이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환영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희가 순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봤죠? 순영 씨가 한 일이 이런 거예요. 뭐가요? 사람들한테 용기 주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요. 순영이 떠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내 인생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 인생도 지켜준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 덕분에 저도 살았고,
순자 씨도 살았고 저분도 살았어요. 순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 씨, 왜 울려요? 사실이니까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현주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행사 어땠어? 좋았어. 사람 많이 왔더라. 진짜? 대박이다. 현주가 순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로. 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런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하는 건데. 순영이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주야, 엄마 요즘 행복해.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현주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녁 차려놨어. 빨리 먹자. 내가 차렸어? 응. 엄마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순영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차려놓은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순영이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응.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요리 늘었어? 엄마한테 배웠지. 두 모녀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영이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 생각하고 있었어. 순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에 종호 씨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좋았거든. 이 나이에 이런 사람 만나다니 싶었어. 근데 다 거짓이었잖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현주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바보같이 속고 살았구나. 순영이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시작이었어. 시작이요? 응. 그 일 때문에 정희 씨도 만났고, 순자 씨도 만났고, 모임도 만들었잖아. 오늘 같은 행사도 하고. 순영이 웃었습니다. 속았던 게 나쁜 일이었는데, 그 나쁜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이상하지? 안 이상해. 현주가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 상처를 좋은 일로 바꾼 거야.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든 거야. 순영이 현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보면서 컸지. 두 모녀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순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믿습니다.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로울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속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영은 결혼 직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외로움을 견디다 만난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순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속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속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아무나 믿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세 번째 교훈은 혼자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영은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순영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혼자 안고 있으면 곱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아물기 시작합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순영은 종호와 그 어머니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왜 벌을 안 주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없다고.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복수에 매달리면 내 인생도 그 사람들에게 묶여버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정작 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떠나보내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영은 사기를 당할 뻔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의를 만났고 순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상처는 때로 선물이 됩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순영은 58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60이 다 되어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순영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정의를 살렸습니다. 정의가 용기를 내서 순자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가 한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작은 행동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그 선함이 퍼져나갑니다. 내가 용기 내면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순영처럼 살아가세요.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세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복수보다 내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예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이나 주변의 사연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